어제 또 울었습니다. 아들 집에서 돌아오는 지하철 2호선에서요. 70이 된 나이에 왜 이럴까 싶어서 더 눈물이 났어요.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갔는데 왜 매번 이런 기분으로 돌아오게 될까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결혼한 자녀 집에 뭔가 해주고 싶어서 갔다가 오히려 눈치 보게 되고 서로 어색해져서 돌아오는, 그런데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건데 말이죠.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 또래분들이 너무 많이 겪고 계시거든요. 혼자만의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정말 흔한 일이더라고요. 제 친구 정씨 할머니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그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아들 집에 반찬을 해다 줬어요. 아들이 직장인이고 며느리도 워킹맘이니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냉장고 열어보시고는 이게 뭐니? 이것밖에 없니? 하시면서 마트 가서 이것저것 사다가 꽉꽉 채워주시고 손주 옷도 빨래통에서 꺼내서 세탁소에 맡기시고 화장실 청소까지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평소처럼 가셨는데 며느리 표정이 좀 이상하더래요. 웃기는 하는데 어딘가 어색하고, 그래도 그분은 신경 안 쓰고 평소처럼 이것저것 해주셨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대요. 엄마, 앞으로 오실 때는 미리 연락 좀 하고 오세요. 집사람이 부담스러워해요. 그 순간 정씨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편하려고 간 것도 아니고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그게 왜 부담이야? 목소리가 떨리더래요. 아들도 그걸 느꼈는지 엄마 그런 뜻이 아니라 하면서 말을 더듬더래요. 하지만 이미 할머니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났죠. 며칠 동안 밥도 못 넘기고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봤더니 나는 뭘 잘못한 거지? 난 그냥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내가 그렇게 방해가 되나?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또 다른 지인 얘기도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박씨 할머니인데 딸이 서울에서 직장 다니니까 자주 올라오셨어요. 딸이 워킹맘이니까 설거지도 해주시고 아이 픽업도 해주시고, 딸은 고마워했는데 문제는 사위였어요. 처음에는 어머니 고생하십니다 하면서 인사는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정이 굳어지더래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렇게 말했대요. 어머니, 저희 부부만의 방식이 있으니까 그냥 놔두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박씨 할머니는 얼굴이 빨개졌대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고 싶었는데 딸 앞에서는 참으셨죠. 그 뒤로는 딸 집에 한 번도 안 가신대요. 딸이 엄마 왜 안 오세요? 해도 너희들 바쁜데 뭐하러 가니? 하시면서 사실은 사위 눈치가 무서워서 못 가시는 거죠. 딸을 보고 싶어도 말이에요. 이런 얘기들 들으면서 저도 뭔가 찔리는 게 있었어요. 사실 저도 비슷했거든요. 아들 집에 가면 냉장고부터 열어보고 이건 왜 이렇게 돼 있니? 저건 언제 산 거니? 하면서 이것저것 간섭했어요. 제가 아들 집 살 때 돈도 많이 보탰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 내 집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내가 없었으면 이 집 못 샀을 텐데 하는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심심하면 그냥 들어가서 냉장고를 열어보곤 했어요. 이건 상했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샀니? 하면서 이것저것 정리해주고, 커튼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이건 바꿔라 했고, 집안 장식이 지저분해 보이면 이건 치워라 했어요. 내 나름대로는 다 좋게 해주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며느리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걸 보면서 알았어요. 아, 나는 지금 손님이 아니라 침입자가 되었구나. 며느리 속마음은 이런 거였을 거예요. 이 집의 주인은 우리 부부인데 왜 시어머니가 허락하시는 것처럼 굴지? 내 공간인데 왜 자꾸 간섭하실까?
그러면서 며느리 마음에 조금씩 분노가 쌓이기 시작한 거죠. 겉으로는 네, 어머니 하면서 웃었지만 속으로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아들도 괴로워했어요. 어느 쪽 편을 들어야 할지 몰라서. 엄마 편을 들어야 하나, 아내 편을 들어야 하나, 어느 쪽을 택해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거예요. 어느 날은 제 앞에서 아내 편을 들어주더군요. 엄마, 그냥 두세요. 우리 방식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찌릿했어요. 내가 키운 아들이 이제는 나보다 아내 편을 드는구나. 당연한 건데도 섭섭하고 서운해서 그날 밤 혼자 많이 울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여전히 아들을 제 품 안에 아이로 보고 있었구나. 아들은 이미 남편이고 아버지고 자기 집의 주인이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결혼한 자녀 집에 갈 때는 손님으로만 머물자. 손님은 초대받았을 때만 가고 머무는 동안은 주인의 방식을 존중하고 때가 되면 떠나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 바꾼 건 사전 연락이었어요. 얘야, 이번 주말에 잠깐 들러도 될까? 손주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미리 허락을 받기로 했어요. 불쑥 가지 않고요. 전화할 때도 시간을 생각해요. 너무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는 안 하고 보통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해요. 그 시간이면 점심도 먹고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언제가 좋을까? 하고 상대방 스케줄을 먼저 물어봐요. 이번 주말이 어때? 하고 제가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요. 두 번째는 머무는 시간을 줄이는 거였어요. 예전엔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2~3시간만 오후에 가서 차 한 잔 마시고 손주랑 조금 놀아주고 저녁 준비하기 전에 바로 돌아와요. 시간 약속도 미리 해요. 2시간 정도만 있다가 갈게 하고 말해놓으면 서로 부담이 없어져요. 며느리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고 저도 시간에 맞춰 움직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냉장고 절대 안 열어보기. 예전엔 습관처럼 냉장고부터 열었는데 이제는 꼭 참아요. 궁금해도 못 본 척. 대신 뭔가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하고 물어만 해요. 서랍이나 옷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정리해주고 싶어도 참아요. 그건 그들의 공간이니까요. 네 번째는 말 아끼기. 집안이 좀 어수선해 보여도 반찬이 간이 안 맞아 보여도 손주 옷이 좀 더러워 보여도 입을 꾹 다물어요. 그들 방식이니까.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직접 말하지 말고 아들한테만 살짝 귀띔해요. 얘야, 된장찌개에 다시마 좀 넣어보라고 해. 더 맛있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며느리가 오히려 어머니 자주 오세요 하더라고요. 전에는 한 번도 그런 말 안 했는데 그리고 제가 갈 때마다 작은 선물을 준비해 놓더라고요. 과일이나 반찬 같은 거요. 아들도 달라졌어요. 제가 올 때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엄마, 언제 오세요? 아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이런 말을 먼저 하기 시작했어요. 또 다른 변화는 제가 떠날 때예요. 예전엔 에이, 더 계시지 그러세요 하는 게 인사치레 같았는데 이제는 어머니 다음에 또 오세요 하면서 진심으로 아쉬워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자식 집에 갈 때 이런 원칙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제 주인이 아니라 귀한 손님이어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도 우리를 진짜 반갑게 맞아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참 어려워요. 평생 엄마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손님이 되라니.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해주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하고.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깨달았어요. 이게 서로를 위한 일이구나. 자식들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여러분은 어떤 경험이 있으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들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거예요. 며느리한테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얘야, 미역국은 이렇게 끓여야 더 진국이 나와.
다시마를 먼저 우리고 그 다음에 미역을 넣어야지. 그냥 살림 경험을 나눠주려던 거였어요. 좋은 마음으로요. 그런데 그날 저녁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제발 우리 집 살림에 관여하지 마세요. 아내가 상처받아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내가 며느리를 가르치려 했던 그 한마디가 아들에게는 내 아내를 무시했다는 뜻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들이 계속 말하더라고요. 엄마는 좋은 뜻으로 하신 거 알아요. 하지만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의 요리 실력을 부정당한 기분이래요. 마치 제대로 못한다고 지적받는 것 같다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내 말 한마디가 며느리에게는 이런 의미였구나. 그때 뼈저리게 느꼈어요. 부모의 사랑이라는 게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평생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아침에 눈 뜨면 오늘은 뭘 해줘야 할까? 저녁에 눈 감을 때도 내 자식은 잘 지내나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똑같이 했죠. 반찬 해다 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주고, 손주까지 돌봐주고. 저는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독이 되더라고요. 첫째, 지나친 도움은 자립심을 꺾어요.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도 제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반찬을 해주니까 요리 배울 기회가 없었고, 제가 돈을 보태주니까 부부가 머리 맞대고 고생해 볼 기회도 없었어요.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혼자서는 라면도 제대로 못 끓여요. 30 넘은 남자가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많이 해줘서 아들이 아직도 어른이 못 된 거구나. 부부라는 건 찌개가 짜다고 한바탕 다투기도 하고 돈이 모자라서 서로 원망도 해보면서 그 과정을 통해 더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자꾸 손을 내밀면 그 과정이 사라져요. 며느리도 그래요. 제가 자꾸 반찬을 해다 주니까 본인이 요리 실력을 늘릴 기회가 없어요. 실패도 해보고 맛없게도 만들어보고 그러면서 배우는 건데 말이에요. 자식은 결국 어른이 아니라 부모에게 기대는 아이로 남게 돼요. 둘째, 부모의 말 한마디가 부부 사이를 갈라놔요. 제가 며느리한테 미역국은 이렇게 끓여야지 했던 것처럼요. 그 뒤로 우리 집에서는 싸움이 잦아졌대요. 며느리가 아들한테 그랬나 봐요. 당신 엄마는 내가 뭘 해도 못한다고 생각하시나 봐. 요리 하나도 제대로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아들도 난처했을 거예요.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야 하고 변명했겠지만 며느리 마음에는 이미 상처가 났죠. 당신 엄마 때문에 내가 이 집에서 못 살겠다. 엄마 말만 들을 거면 나랑 왜 결혼했냐. 이런 말들이 오고 갔다고 해요. 제 조언 한마디가 부부 사이에 불신을 만든 거예요. 며느리 친구 이야기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집에 와서 애기 기저귀는 이런 걸로 써야 해 하면서 다른 제품을 사다 주셨대요.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며느리는 내가 엄마 자격이 없다는 뜻인가 하고 받아들였나 봐요. 그 뒤로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셋째, 지나친 걱정은 자식 자존심을 무너뜨려요. 저는 늘 물었어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돈은 부족하지 않니? 몸은 안 아프냐?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들 귀에는 이렇게 들렸나 봐요. 엄마는 아직도 내가 믿을 만한 어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어느 날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저 이제 35이에요. 제가 알아서 잘 살고 있어요. 목소리에 약간 짜증이 섞여 있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걱정이 자식에게는 너는 아직도 혼자서는 안 된다. 는 메시지로 들리고 있었구나. 자식의 자존감이 무너져요. 나는 여전히 엄마를 걱정시키는 부족한 존재구나. 엄마는 날 여전히 아이 취급하시는구나. 저는 그걸 알지 못한 채 늘 걱정에 말만 했어요. 그게 자식 마음에는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방법을 바꿨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잔소리 대신 믿음의 말을 하려고 했어요.
내가 잘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너는 스스로 해결할 힘이 있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할 거야. 이런 짧은 말이 자식에게는 천군만마보다 든든하더라고요. 그제야 비로소 제가 진짜 부모가 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돈 문제도 완전히 바꿨어요. 예전엔 돈 떨어지면 언제든 말해 하면서 용돈을 쥐어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자식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현금보다는 경험을 선물해줘요. 가족 여행비를 대준다거나 손주 체험학습비를 내준다거나 이렇게 하면 자존심도 덜 상하고 추억도 만들 수 있어요. 손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엔 제가 나서서 내가 봐줄게, 맡겨 했는데 지금은 부모가 먼저 부탁할 때만 도와줘요. 그것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미리 정해놓고요. 목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우리 집에서 봐줄게.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손주 앞에서도 조심해요. 할머니가 더 잘해줄게.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부모 권위를 흔들 수 있거든요. 반찬도 그래요.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 해다 줬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특별한 음식 한두 가지만 이거 해봤는데 맛있어서 조금 나눠줄게 하면서 부담 없게. 어느 날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져요. 예전에는 어머니한테 뭔가 빚진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그제야 알았어요. 내가 베푼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식들에게는 부담이었다는 걸. 고마우면서도 무거웠던 거죠. 부모가 자식한테 해주는 모든 것이 사랑은 아니에요. 때로는 자립을 막는 독이 되기도 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독이 되기도 해요. 여러분도 혹시 나도 모르게 건넨 말 한마디가 자식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이 말이 자식 귀에는 나는 아직도 너를 믿지 못한다 로 들릴 수도 있어요. 도와주는 부모에서 믿어주는 부모로 바뀌어야 해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자식을 진짜 어른으로 만드는 길이고요. 여러분도 경험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어떤 것들을 바꿔보셨는지 궁금해요. 너무 자주 보면 귀한 줄 모른다 는 말 들어보셨죠? 처음엔 이 말이 참 서운했어요. 부모가 자식 자주 찾는 게 뭐가 나쁘냐고 생각했거든요. 사랑하는 자식인데 보고 싶으면 가는 게 당연하지 않나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말이 뼈저리게 와닿더라고요. 제가 자식 집에 일주일에 2~3번씩 갔을 때요. 처음 몇 달은 반가워하던 아들이 점점 지쳐 보였어요. 며느리도 웃고는 있었지만 어딘가 불편해하는 기색을 감출 수 없었죠. 어느 날 며느리가 친정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우연히 들었어요. 엄마,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셔서 힘들어. 일주일에 2~3번은 와. 와서는 이것저것 간섭하시고 집에서 쉴 시간이 없어.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한 일들이 며느리에게는 이런 스트레스였구나.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온다는 건 그들에게는 하나의 시험이 되는 거더라고요. 일단 집안을 대청소해야 해요. 평소에는 좀 어수선해도 괜찮은데 시어머니가 온다고 하면 구석구석 다 닦아야 하죠. 냉장고도 채워놓아야 하고 무슨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며칠 전부터 고민해야 해요. 뭘 드릴까? 입맛에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하면서 스트레스 받죠. 부모가 계시는 동안에는 TV 채널 하나도 마음대로 돌리지 못해요. 소파에 드러누워 쉬지도 못하고 집안에서 편한 옷 입고 있을 수도 없어요. 항상 단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죠. 혹시라도 부모 앞에서 부부 싸움이라도 날까봐 숨조차 조심해야 해요. 여보, 이거 좀 치워. 이런 말도 못해요. 시어머니가 듣고 저 며느리가 우리 아들한테 함부로 한다 생각할까 봐서요.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스러운 존재가 동시에 큰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제 친구 최 씨 할머니 얘기예요. 그분은 아들 집에 거의 매일 가셨어요.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점심 해주고 손주 픽업해주고 좋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스트레스성 위염에 걸렸대요. 병원에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매일 오시니까 집에서 쉴 시간이 없었던 거죠. 하루도 내 집 같지 않아요. 맨날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니까 집이 감옥 같아요. 며느리가 친구한테 하소연한 말이에요. 저는 이걸 뒤늦게 깨달았어요. 너무 자주 가면 반가움이 줄어들고 적절히 거리를 두어야 비로소 그리움이 생긴다는 걸. 멀리 떨어져 있어야 자식이 부모를 찾아요. 늘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빈자리를 느끼게 되죠. 그제야 전화를 걸고 싶어지고 먼저 찾아오고 싶어져요.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거리를 통해 생겨나요. 매일 보는 집 앞 가로수는 그냥 나무일 뿐이지만 1년에 한두 번 가는 고향의 은행나무는 눈물 나게 그리운 추억이 되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보는 부모는 당연한 존재지만 가끔 만나는 부모는 소중한 존재가 돼요. 그래서 저는 방문 횟수를 정했어요. 아들 집은 아무리 많아도 한 달에 한 번, 명절이나 특별한 일 있을 때 빼고는 그 규칙을 지켜요. 시간도 정해놨어요. 길어야 2~3시간만 머무르기로요. 오후 2시에 가서 5시에는 나와요. 저녁 준비 시간 전에 떠나는 거죠. 전화도 매일 하던 습관을 줄이고 일주일에 한두 번만 하기로 했어요. 그것도 길게 하지 않고 10분 정도로 짧게. 잘 지내고 있지? 몸 조심해. 사랑한다. 이 정도만 하고 끊어요. 길게 하면 자칫 잔소리가 될 수 있거든요. 문자는 좀 더 자주 해요. 일주일에 3~4번.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해. 오늘 비 온다니까 우산 챙겨. 이런 짧은 메시지 말이에요. 문자는 부담이 덜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제 생활을 채우는데 더 힘을 썼다는 거예요. 자식 걱정하느라 비어있던 시간들을 저를 위해 쓰기 시작했어요. 동네 독서 모임에 나가고 수영도 배우고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처음에는 내가 이런 걸 해도 되나 싶었는데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놀라운 건 제가 거리를 두자 자식이 오히려 저를 먼저 찾더라는 거예요. 엄마, 이번 주에 시간 있으세요? 엄마, 손주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엄마, 오랜만에 같이 밥 먹어요. 이렇게 자식이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제가 먼저 언제 갈까 했는데 이제는 아들이 먼저 초대해요. 멀리 있을 때 부모의 존재 가치는 오히려 높아져요. 매일 듣는 잔소리는 소음이지만 가끔 듣는 조언은 금 같은 지혜가 되거든요. 매일 보는 얼굴은 당연하지만 가끔 만나는 부모는 귀한 선물이 돼요. 제 이웃 김씨 할머니는 처음부터 이 원칙을 지키셨어요. 결혼한 딸에게 불편하면 언제든 말해달라 하시면서 항상 짧게 머물고 작은 선물만 남기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랬더니 딸이 오히려 엄마 자주 오세요 하더래요. 며느리도 어머니 오시는 날만 기다려져요 한대요. 같은 부모라도 태도에 따라 자식 집에서 존중받을 수도 원망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부모의 방문은 자식에게 부담이 아니라 기다려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어야 해요. 그러려면 적절히 멀리 있어야 하고요. 거리를 둔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친해져요.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마다 아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렇게 거리를 두면 우리 자신도 삶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자식 걱정만 하며 살았어요. 오늘은 뭘 해줘야 하나? 내일은 어떤 도움이 필요할까? 온통 자식 생각뿐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시간을 저를 위해 써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뭘 하며 보낼까 생각하는 게 즐거워요. 책을 읽고 친구를 만나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고 여행도 계획해요. 처음에는 허전했는데 나중에는 제 삶이 풍요로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제가 행복해지니까 자식도 안심하더라고요. 엄마가 잘 지내시니까 저희도 마음이 편해요. 예전에는 엄마가 심심하실까봐 걱정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신의 삶을 잘 가꾸는 모습이에요. 자식을 붙잡는 게 아니라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습. 그게 자식에게는 가장 큰 위로이고 자랑이 돼요. 멀리 있어야 그리운 부모가 돼요. 거리를 두어야 존경받는 부모가 돼요. 그리고 그래야 우리 자신의 인생도 빛이 나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너무 가까이 있어서 서로 숨 막히고 있지는 않나요?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사랑일 수도 있어요. 바다에 홀로 서 있는 등대를 본 적 있으세요? 밤낮으로 묵묵히 불빛을 비추는 그 등대 말이에요.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면서요. 부모는 바로 그 등대 같은 존재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식의 인생이라는 배에 함께 올라타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가 키를 잡으려 하고 방향을 정해주려 하면 그 배는 오히려 길을 잃고 표류하게 돼요. 등대는 바다로 나가지 않아요. 그저 제자리에 서서 배가 어디로 향하든 멀리서 길을 밝혀줄 뿐이에요. 저는 한때 자식의 삶을 이끌려고 했어요. 그 회사는 별로야. 이쪽이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 사람과 결혼하는 게 맞을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너무 늦으면 힘들어. 끊임없이 말하고 간섭했죠. 제가 보기에 더 좋은 길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살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실수하지 않게 도와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자식은 제 말에 귀를 닫았어요. 오히려 제 곁을 멀리 떠나갔고요. 엄마는 제 인생을 너무 간섭하세요. 저도 제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아들이 어느 날 한 말이에요. 그때는 서운했어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간섭이라고 받아들일까?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방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언제든 돌아와 쉴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거구나. 등대는 꾸짖지 않아요. 배가 잘못된 길로 갔다고 왜 그리로 갔니? 라고 묻지 않아요. 풍랑을 만나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배에게 얼마나 힘들었니? 푹 쉬었다 가거라 하면서 따뜻한 불빛으로 맞아줄 뿐이에요. 자식이 실패를 하고 좌절해서 집으로 돌아와도 부모는 아무 말 없이 그를 품어주는 안식처가 되어야 해요. 그게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등대 같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내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해요. 저는 이제 자식 걱정 대신 저 자신을 돌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요가를 하고 책을 읽고 친구와 차를 마시고 제가 행복해지는 일들을 찾아서 해요. 내 삶이 충만할 때 자식의 삶도 존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내가 외롭고 비어있으면 자꾸 자식한테 의지하게 되거든요. 저는 작년에 우쿨렐레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 나이에 무슨 악기야 했는데 배워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간단한 곡 하나 연주할 수 있게 되니까 뿌듯하고 손주들한테 연주해줬더니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멋있어요 하더라고요. 아들도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어요. 둘째,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는 게 정말 많아요. 스마트폰 사진 편집, 유튜브 보는 법, 온라인 쇼핑까지. 저는 올해 수채화를 배우고 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강의인데 처음에는 그림 한 번 제대로 그려본 적 없어서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하시더라고요. 몇 달 배우니까 간단한 풍경화 정도는 그릴 수 있게 됐어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저한테는 명상 같아요. 잡생각이 사라지고 온전히 그 순간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모를 보는 자식의 마음은 우리 엄마 정말 멋있다 는 존경심으로 가득 차요.
우리 엄마는 나이가 들어도 계속 성장하고 계시네 하면서요. 셋째, 인간관계를 새롭게 가꿔야 해요. 부모의 남은 인생은 자식만 바라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친구, 이웃, 동호회. 새로운 만남 속에서 삶은 더 풍성해져요. 저는 지금 동네 독서 모임에 나가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책도 읽고 수다도 떨고 비슷한 또래 분들이 모여서 서로의 근황도 나누고 책 이야기도 하고 처음에는 내가 끼어도 될까 망설였는데 가보니까 다들 따뜻하게 맞아주시더라고요. 지금은 그 모임이 저한테 정말 소중해요. 등산 동호회도 가입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산에 올라가는데 운동도 되고 자연도 보고 좋은 사람들도 만나고 자식도 제가 외롭지 않다는 걸 알면 마음이 훨씬 편해해요. 넷째, 하루 루틴을 만들어야 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하고 신문 읽고 화분에 물 주고 이런 작은 일상들이 쌓여서 든든한 삶이 돼요. 저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30분 정도 산책을 해요. 동네 한 바퀴 돌면서 계절의 변화도 느끼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해요. 저녁에는 일기를 써요. 오늘 있었던 일들, 감사했던 것들을 간단히 적어 놓는 거예요. 다섯째,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매일 자기 전에 오늘 고마웠던 일세 가지만 적어보는 거예요. 처음엔 별거 없는데 뭘 쓰지 했는데 하다 보니까 작은 것들도 감사하게 보이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좋았다. 친구가 안부 전화를 줬다. 손주가 안아줬다. 이런 소소한 것들이요. 시간이 지나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부족한 것보다 있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불만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게 돼요. 자식이 진정으로 바라는 부모의 모습은 뭘까요? 자식 곁에 매달려 끊임없이 간섭하는 늙고 지친 부모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자기 삶을 가꾸며 지혜롭고 평온하게 늙어가는 멋진 부모예요. 자식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가 뭔가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때,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갈 때예요. 우리 엄마는 나보다 더 바쁘게 사세요. 이런 말을 들을 때 자식은 뿌듯해해요. 저는 이제 알아요. 자식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 멀리서 묵묵히 지켜보며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따뜻한 집이 되어주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식에게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은 버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선 부모가 오히려 가장 그리운 존재가 돼요. 존경받는 어른이 되고요. 부모의 사랑은 결국 자식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등대예요. 자식의 길 위에서 꺼지지 않는 불빛으로 남아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크고 위대한 부모의 사랑이에요. 폭풍이 몰아쳐도 꿋꿋이 제자리를 지키는 등대처럼 우리도 우리 자리에서 묵묵히 빛을 비춰주면 돼요. 자식이 어디에 있든 어떤 길을 가든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의 등대는 지금 어떤 불빛을 비추고 있나요? 혹시 지치거나 흔들리고 있지는 않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서로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거예요. 이상으로 시니어 연구소였습니다.